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은 최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까지 일교차가 여전히 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도 좋지 않으며 날씨 또한 흐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일까요?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 달은 참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다사다난한 한 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FOMC의 회의록 공개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 얼마 전이죠. 지난 1월 20일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을 하였었는데요. 바로 암호화폐 채굴 에너지 소비에 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 당시 다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채굴 제재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한 기사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로 잘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제재의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미 암호화폐 채굴 제재 가능성 여전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록이 미국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의 암호화폐 채굴 청문회와 관련해서 청문회는 채굴에 대한 강한 비난 없이 종료되었으나 향후 기후변화에 관련 제재 법안이 추가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채굴을 제한하거나 채굴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포함될 수 없다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또 청문회 증인 명단에 라이엇, 마라톤 등의 주요 채굴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미디어는 테슬라 없이 전기차 청문회를 한 셈이다. 기업들은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지난 5월 2021년 5월 탄소 배출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 채굴 문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재점화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에 대하여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발칸반도의 소국인 코소보의 경우에도 에너지 공급 문제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3일 전에는 유럽 증권시장의 감독청 부청장의 경우는 EU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채굴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나오게 되며 채굴 금지의 기조가 다시 한번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조가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이 미국에게도 전파가 되게 될까요? 이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국의 기조만 보더라도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인 제롬 파월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이는 단순 매매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관뿐만이 아니라 이 채굴 또한 포함이 되는 말인데요. 지난 5월 비트코인의 반토막 당시에 중국이 비트코인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 시장 매도에 지대한 압력을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시장이 회복이 되며 미국은 철저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없앨라고 하더라도 없앨 수가 없는 시장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역사를 돌이켜보았을 때 미국은 절대로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짓밟았죠. 심지어 전통 해지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금마저 1930년대부터 1974년까지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금처럼 금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았을 때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태이죠.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의 금지를 보고 확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지시킬 수 없으니 차라리 달러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유하는 편이 낫겠구나. 비트코인을 그 어떠한 국가보다 많이 보유해서 현재 전 세계 패권의 영향력을 지키는 것이 낫겠다라는 기조를 베이스로 현재 모든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제롬 파월을 시작으로 SEC의 게리 갠슬러, 미국의 소비자 보호 금융 국장 등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금지할 마음이 없으니 기업들과 채굴자들을 더욱 흡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모습 속에 미국이 채굴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시장이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2025년이 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측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미국 은행협회의 협회장에게서 미국의 은행업계는 암호화폐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현재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가 있게 되었죠. 이러한 금융업계의 기조 속에서 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유의미해 보이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베이, 미 금융회사 고위 인사의 92% 3년 내 블록체인 기술 전면 도입 희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AMB 크립토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업체 FTI 컨설팅의 경우에는 미 금융회사 고위 인사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3년 내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79%는 향후 10년 내 블록체인이 기존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관련 68%는 과대 광고가 만연하다고 답을 했으며 이 90%는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도 아직 부족한 편이라고 하는데 응답자의 80%는 클라이언트, 즉 고객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한다 답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들이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좋은 것, 암호화폐는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왜 분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냥 블록체인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블록체인은 이제 분산형 공공거래 장부이며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개념의 기술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마치 꽃과 벌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꽃은 자체로 꽃 자체로 존재하지만 스스로 꽃가루를 옮겨서 수정을 할 수가 없죠. 스스로 수정을 못한다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면 이제 꽃이라는 생명체는 멸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꽃은 꿀이라는 해결책을 고안해내게 되는데요. 그 결과 꽃은 이제 자신의 번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벌에게 이 꿀이라는 보상을 전제로 꽃가루를 사방으로 퍼뜨리게 만들어 종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꽃과 벌의 예시와 같이 블록체인 또한 그 자체만으로 자신에게 유입되는 정보들을 검증하고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공의 장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블록체인은 가치가 없으며 그 작업을 위한 사용자를 모집할 보상이 없는 블록체인은 꿀 없는 꽃과 같은데요. 블록체인이란 결국 사람들끼리의 합의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특정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가 있죠. 이처럼 블록체인은 유입되는 데이터를 관리해줄 사람이 없으면 작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해줄 사람들에게 이 암호화폐라는 보상을 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채굴자들이 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저 코인을 받아서 수익화할 생각뿐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채굴자들의 과정이 본인들이 좋든 싫든 그 기반에 있는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는 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에 관한 영상을 주제로 이제 영상 따로 컨텐츠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라고 불리우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비트코인 ETF의 승인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물이 아닌 선물이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 입장 측면 의미 있는 진전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에 올해이죠. 이제 2022년은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한 리서치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600명의 자산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떠한 답변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82% 자산 관리사 이제 선물 ETF보다 현물 ETF를 선호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와이어의 경우에는 최근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94%의 자산 관리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암호화폐 관련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업체 비트와이즈와 ETF 전문 업체 미디어이저 ETF 트렌즈가 공동 진행한 설문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600명 이상의 자산 관리사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암호화폐 관련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도 81% 대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예전에는 비트코인에만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이제는 다른 코인까지 확장되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82%는 선물 기반 ETF보다 현물 기반 ETF를 선호한다며 관련 ETF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 가격이 5년 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 설문조사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도 선물 ETF 승인보다는 현물 ETF 승인의 영향이 더욱 클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번 연도 ETF 승인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현재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미 SEC의 경우는 지난 목요일이죠. 이제 스카이브리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차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나왔던 반려 이유는 사기 및 조장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인데, 이 이유가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똑같은 이유로 투자자 보호라는 이유로 반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를 반려한 당일날 SEC의 위원장이죠. 이 게리 겐슬러에게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암호화폐 플랫폼 대상 직접적인 규제 조치가 몇 달 안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과 같은 동일한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태까지 나왔던 SEC의 발언들과 상원 하원 의원들이 규제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시간 끌기의 유통기한이 끝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년 동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소식인 만큼 이번 2022년도 또 다른 이정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아마 이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4대 거래소 중 한 곳이죠. 바로 업비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거래소들의 경우는 유독 사건 사고가 참 많았는데요. 이에 지난 1월 지한회계 법인을 통해 실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1월 디지털 자산 예금 실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준비금 충분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공식 사이트 지한회계 법인에 의뢰하여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실사받은 디지털 자산 및 예금 실사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고객에게 지급할 디지털 자산 대비 금액 기준으로 101.43%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34.46%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해당 실사 기준 일시는 2022년 1월 1일 오전 0시 대상 기간은 이제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라고 하네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래소이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에 대한 준비금은 다행히도 이제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래소의 경우는 다가오는 3월 이제 트래블룰에 관하여서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들에게서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과 관련 법안에 관한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업비트뿐만이 아니라 4대 거래소이죠. 빗썸, 코인원, 코비데덱에서도 이제 소식들이 나오겠죠. 이에 관한 내용들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리플사의 CTO이죠. 이 데이비드 슈왈츠에 관련 재미난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히나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는 천국의 열쇠를 이제 그 베드로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베이스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를 만나야 한다는 일종의 신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생명책인데 데이비드 슈왈츠가 시간이 흘러 이제 천국 문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있겠죠. 이 베드로에게 슈왈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XRP를 만드느라 내 인생을 낭비했다고 말이죠.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XRP를 매일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다음 말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XRP를 하루에도 수천 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슈왈츠가 스스로의 인생을 낭비한 것을 넘어서 이제 수천 명의 인생까지도 낭비시켰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XRP의 경우는 단순 가격 상승 목적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래의 목적인 해외 송금은 물론 심지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보내는 가상화폐로도 XRP는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또한 최대 5초 이내에 트랜잭션이 처리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또한 1XRP 수준으로 매우 낮죠.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 XRP나 트론 그리고 비트토렌토 같은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저렴한 코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XRP의 존재 이유는 상당한 합리성을 갖지만 이러한 카툰 형식의 이야기가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XRP 홀더들에게 기회비용이라는 이런 아픈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쓰는 숨을 짓게 만드는데요. 지난 2021년 대부분의 코인들 그리고 근본이 없다라고 불리우는 코인들 또한 상승하던 불장에서 XRP의 상승률은 지지부진하였습니다. 2,400원 선까지 상승했으니까 상승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홀더분들의 기다림의 시간과 비교해보자면 택도 없는 부족한 상승폭이었죠. 2021년 XRP의 경우는 메이저 코인 중에 유일하게 2018년에 최고점에 뚫지 못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전고점을 넘어 신고점을 서로 새로 갱신하게 되었을 때에도 XRP의 경우는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였죠. XRP의 투자자들의 답답한 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하게 상승해 주었어야 하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것인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SEC의 소송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소송 문제만 아니었어도 XRP는 확실히 전고점을 뚫어주며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을 보았을 때도 못해도 $10는 충분히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SEC 위원장이죠. 이제 게리 갠슬러가 SEC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변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XRP의 경우에는 너무나 높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21년 리플스웨를 통해 자체 거래소를 만들었고 XRP 레저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죠. 실제로 XRP 레저 기반의 몇 가지 아웃풋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D앱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리플의 DNA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해외 송금이죠. 이 해외 송금이 5초 이내에 가능하며 글로벌적으로 순식간에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달러 등의 통화를 전송할 수 있는 기반의 XRP가 이용이 되게 된다면 수수료와 보안 그리고 속도 모두를 잡을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ODL 솔루션으로 인해서 수익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미 리플사는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뜬구름만 잡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리플사의 경우는 기존 전통 기득권 세력의 최강자라고 불리우는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블록체인 기업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기존의 세력들과 손을 잡은 블록체인 기업이 있는지 찾아본다면 리플사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여러 이유에서 이 XRP의 가격이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소송이 마무리되며 매도 압력이 없어졌을 때 충분히 $10는 돌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답답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XRP 투자자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때가 하루빨리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